네, 드디어 또 이제 네. 방금 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은 라이브 스트림을 가장한 새벽 4시 넘어서 녹화가 완료가 되셨고 그분께서 갑자기 여기 현장에 오시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현장에서 다 모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나름 다 뭐 손소독 다 하고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세 번째 발표하실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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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플라네타리움. 네, 발음 잘했죠? 네, 네. 네, 이게 뭐 블록체인이나 그쪽에서 예. 뭐 무슨 리움 끝나고 하는 그쪽인 거죠? 뭐 사실 블록체인 쪽에서 많이 하는 이름은 아닌데 창업하신 분이 되게 좀 주관이 강하셔가지고 끝까지 이름을 붙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반대에 있어요. 네, 기술 총괄 맡고 계신다고 하고요. 내용은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 배우기 해가지고서 또 재밌는 이야기도 아마 이렇게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또 빠지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자를 이렇게 좀 앞으로 앉으라 그랬던 건가? 예, 안녕하세요. 네, 요 제목 익숙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요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왜냐면은 이게 2019년 작년 6월에 단넷컴프 6월인가 7월인가 10월쯤인가? 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네. 제목 한 번만 다시 보여달라고 지금 간패가 와서. 네, 단넷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 배우기란 제목으로 2019년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단넷컴프에서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추렸다고는 했는데 뭐 많이 추리지 못했어요. 시간계상 많이 추리지 못했는데 추려서 좀 얘기를 가볍게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거의 그때 요 발표를 들으셨던 분들은 되게 겹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많기는 할 텐데 뭐 혹시 그때 미처 질문을 못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란은 지금 저보고 보라고 계속 이렇게 띄워주시기 때문에 댓글란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중간에라도 좀 뭐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얘기고요. 뭐 개인 소개가 되게 길었는데 이걸 많이 잘랐어요. 네. 문성원이라고 하고요. 뭐 스웨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전 회사에서 이제 영어 이름 지으라고 해가지고 지은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있어요. 스웨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요건 이제 깃허브 프로필인데 뭐 자랑하려고 적은 건 아니고 이제 뒤에 회사 소개 같은 거 나올 때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오픈소스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에 기여하고 있는 게 요거 제가 크롬 시크릿 창으로 띄운 거거든요. 로그인 프라이빗 저장소가 아니라서 다 보여요. 이렇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제가 몇 시에 커밋했는지도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요 비동기 프로그램 배우기라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고 이제 실제로 그럼 뭘 배웠냐 하고 뭐 배우면서 알게 된 유용한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Q&A가 있는데 Q&A는 요거는 편집을 제가 깜빡했어요. 여기선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뒤에 Q&A 세션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건 빼고 위에 3개를 좀 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배경담 일단 저희 플라네타리움 요거 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제가 맨날 대표님이나 뭐 창업하신 분들하고 늘 얘기를 하는데 플라네타리움은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코어 엔진이라고도 하고 뭐 좀 복잡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은 뭐 다들 아시겠죠? 네, 뭐냐라고 해도 이제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한 특별한 중앙 서버가 없이 분산된 원장을 각각 로컬에서 저장하는 뭐 그런 기술 총칭을 얘기를 하는데 2017년, 18년에 이제 워낙에 많이 블록체인이 붐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요 방송 보시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다 아실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은 요걸 이제 업계에선 블록체인 코어라고들 많이 하는데 흔히 알려진 이오스나 이더리움과처럼 익히 널리 알려진 그런 메인넷 그런 네트워크의 애플리케이션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돌릴 게임들이 돌아갈 그런 플랫폼을 각자 찍어낼 수 있게 만들어요. 뭐 굳이 비유를 한다 그러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앞서든 그런 디앱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이나 이오스에서 올려서 그렇게 작업하는 그거를
그 iOS나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그런 건 아니고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좀 더 가깝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라는 거, 이거 뭐 어디 책에 나와 있거나 공신력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내부 교육이나 뭐 제가 누구 잘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제멋대로 정한 건데, 크게는 이제 스토리지하고 컨센서스하고 네트워크 같은 게 나뉘어요. 스토리지는 블록체인 자체는 뭐 어떻게 포장을 해도 결국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중요하고요. 컨센서스는 이제 그 중앙에 그 센트럴라이즈된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거냐라는 이제 합의 방식, 중앙 서버 없이도 누구 데이터가 진짜로 옳은 데이터냐를 밝히기 위한 그런 뭐 알고리즘들이나 기법들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분산 저장돼 있다는 결국 통신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노드하고 통신을 해야만 하고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요거 예전에 단넷컴프에서 발표할 때는 뭐 저장소 뭐 합의 방식 뭐 이런 얘기는 다 뺐고요. 네트워크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비동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한 얘기로만 좀 예를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 하면은 이제 또 비슷하게 얘기 나오는 말이 P2P, 피어 투 피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P2P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서버는 없어요. 중앙 서버는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소켓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럼 서버 소켓 같은 것도 없는 거냐? 뭐 다 커넥트 하면 되는 거냐 하는데, 뭐 요건 아니고요. 리슨은 하죠. 네, 서버 소켓 있고요. 리슨 합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이게 짜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대학교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는 TCP 서버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상용 웹 서버나 이런 거를 짜본 적이 없어요. 커리어에서. 원래 이제 웹 프로그래머나 뭐 이제 파이썬 그리고 윈32 응용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웹 서버를 직접 짜볼 일이 없었는데, 뭐 이걸 막 비동기로 잘 처리를 해야 되는 내가 덜컥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찾아봤죠. C샵으로 뭐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나요? 뭐 파이썬을 직전에 했으니까 파이썬에 이제 뭐 또 에이싱 어웨이트 같은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쓰면 되나?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만들었을 때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프로미스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가 싶어서 보니까 뭐 대강 3개 정도 패턴을 찾았어요. 그때는 2018년도에 이제 시작할 때쯤이었으니까. 이제 뭐 이벤트 베이스드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뭐 다 어려워요. 뒤에 저거 오타입니다. 에이싱크로스 프로그래밍 모델이에요. 네, APM. 그리고 태스크 베이스드 에이싱크로너스 패턴 TAP라고 하는데, 이게 그나마 최신이래요. 최신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나온 지가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네. 10년 안 넘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래서 예제 코드를 보니까 대강 이렇게 생겼어요. 뭐 HTTP 클라이언트 예제를 가져온 건데, 뭐 HTTPS 구글 뭐 점 하면 어웨이트라는 걸 해가지고 기다리면은 HTTP 리절트가 나온다. 이거 뭐 근데 저는 직전에 한 파이썬하고 되게 비슷해서 처음에 놀랬고, 알고 보니까 이쪽이 원조래요. 네. 요런 그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이는 에이싱크 어웨이트 같은 거를 비교적 먼저 도입한 쪽이 이제 단넷 C샵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그러면은 저렇게 에이싱크 함수에 어웨이트를 일일이 붙이고 다니면은 매번 뭐 따로 스레드를 매번 포크를 해가지고 조인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고 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스레드 풀, 그러니까 태스크 풀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스케줄링을 하는데요. 이거 자세한 거는 사실 여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가 다루기보다는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어떤 책이 뭐 좀 좋냐라든지 이런 것도 뭐 제가 뭐 요 채널이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공부할 때 되게 인상 깊게 본 책이나 블로그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면 일일이 다 에이싱크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 건가 했는데, 또 이제 저희 팀에 되게 이런 선진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제로MQ라는 걸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건 꼭 C샵에 관련한 얘기는 아닌데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실수하기 엄청나게 쉽대요. 그래서 제로MQ라는 걸 쓰면은 잘 된다고, 뭐 이제 이걸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알아봤더니, 요거는 C샵으로 개발된 거는 전혀 아니에요. 네, C++로 개발이 됐고요. 되게 이것도 오래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역사가 있고, 생긴 거 보면은 여기 제로MQ.org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되게 파직스에서 소켓 다루는 거하고 윈속하고도 비슷하고 파직스하고도 비슷한데, 리슨하고 샌드하고, 그래 메시징 큐, MQ라는 이름에서 메시징 큐를 기대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거는 저 밑에 구석에 잘 숨어 있고요.
사용자가 쓰는 건 거의 소켓이에요. 그냥 소켓인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이제 밑에 큐 같은 그 메일 베이스라 그러던가, 네, 그런 메일박스 베이스로 이제 통신을 하게끔 애스트랙트를 해놓으면서 많은 이제 그 편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뭐 패턴을 좀 주관 있게 강조를 해요. 뭐 비동기 프로그램 할 때 우리 그냥 accept 있고 connect 있고 listen 있으면 나머지는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래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소켓은 스레드를 건너가면 안 되고 이럴 때 뭐 여러 티어가 한 노드에 붙을 때는 이런 패턴을 써야 되고 이런 패턴을 엄청나게 에세이처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요 에세이는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고 좀 별로인 구석도 있지만은 실용적인 부분으로는 그 이제 TCP 프로그래밍 처음 하는 사람들이 뭐 요거 메시지 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든지 길이 제한 같은 거 어떻게 걸어야 돼, 뭐 길이 제한 같은 거 왜 걸리는 거냐, 계속 리슨을 하고 있는다, 뭐 커넥트 한 게 계속 리드 하는데 언제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되게 초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연륜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아 그러면 앞에 헤더를 줘가지고 읽을 바이트를 보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제로인큐를 쓰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거. 그리고 리슨 먼저 하고 커넥트 나중에 해도 되고 커넥트를 먼저 하고 리슨을 나중에 해도 돼요. 어느 그 안에서 기다리는 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처리라든지 심지어 중간에 피어가 하나 나갔다가 다시 띄워도 잘 재접속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NNG.NET이라는 게 있고 NNG.NET을 거쳐서 이제 NetMQ라는 걸 저희가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로MQ를 뭐 바인딩을 한 건 아니고 C샵으로 다시 구현한 거예요. C샵으로 다시 구현한 거고 이게 나름대로 C샵 스타일로는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C샵 스타일로 돼 있다는 거는 뭐 이벤트, C샵에서 쓰는 이벤트나 이런 거 돼 있는데 좀 옛날 C샵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작년 7월에서야 TAP 같은 게 들어갔어요. 네, 꽤 늦게 들어갔는데 아마 개발하시는 분이 전업으로 이걸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PR을 올린 게 여기 젠 14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2019년이에요. 올해가 아니라. 네, 이게 작년 발표라서 2019년에 이제 뭐 이런 걸 해봤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배운 것들이나 이제 뭐 해본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요거 리플래닛이라는 저희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스웜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저희가 쓰는 클래스 중에 제일 길어요. 이해음자 LOC가 한 3,000 라인인가 그래요. 네, 자랑은 아니고요. 저희가 코딩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네트워크 파사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자세히는 안 다루고요. 요걸 중심으로 작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리플래닛 저희 코드 보실 때 얘들은 그러면은 뭐 통신 어디서 하는 거야를 보고 싶으신 분은 스웜T부터 찾아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태스크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 갑자기 건너뛰어서 좀 당혹스러우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제가 여기서 요 30분 안에 뭐 태스크는 이런 거고요. 비동기 프로그래밍 이런 거고요. 다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뭐 책 같은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업에서 아마 비동기 프로그래밍 써보신 분들은 이런 코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태스크 웬올 쓰는 되게 좋은 예제, 병렬 처리.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CPU 바운드 잡하고 IO 바운드 잡을 나눠서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하는 건 IO 바운드 잡이기 때문에 병렬로 처리를 하면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일반적으로 되게 베스트 프랙티스죠.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꼭 태스크 웬올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 코드가 되게 많아요. 그 일반적으로 while 룹 돌려가지고 뭔가 계속 이벤트 루프 처리하고 있는 거를 전부 태스크로 해놔가지고 이게 처음에 했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요 발표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닷넷에 태스크 러닝할 때 이렇게 그냥 쓰는 것보다 그 태스크 스타트 뉴 할 때 인자로 롱러닝 잡인가 줄 수 있어요. 롱러닝 태스크였나? 그런 걸 주면은 아마 스레드를 따로 어사인해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태스크로 쓰면은 이게 들락날락 할 수 있거든요. 들락날락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성능 저하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여튼 이런 걸 쓰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이제 예외 처리 같은 걸 할 일이 생겨요. 프로그래머들은 항상 예외 처리를 해야죠. 뭐 누가 갑자기 랜선을 뽑아버린다든지 정전이 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령 리시브 메시지, 브로드캐스트, 뭐 TXS는 트랜잭션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 건데 뭐 하여간에 이런 통신 처리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 뭐 네트워크가 나가. 그래서 예외 처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 웬올이라는 녀석의 특징은 이런 일을 할 때 조금 불리한 게 모든 태스크가 반드시 다 끝나야 돼요. 아까 예제에서 뭐 이 중에서 리시브 메시지에서 뭐 예외가 나도 이 밖에 있는 태스크스를 웨이트 올 하고 있는 이상 저게 안 떨어져요. 절로 리프레시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하나라도 끝나면은 끝나는 게 when any라고 있죠. when all 대신에. 이제 그 when any를 쓰면 되는데 when any를 그냥 저렇게 써도 여전히 예외는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이게 좀 재밌는 점인데 문서를 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게 완료한 태스크, 실패한 태스크를 그대로 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 예제에서 await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실패한 태스크 자체고요. 얘를 한 번 더 await 해야지 안에 있던 예외가 뛰어나옵니다. 이제 오타처럼 보이는데 오타가 아니고요. 이런 코드가 좀 있었어요. 이게 저희 꽤 초기에 뭣도 모르고 여러 패턴으로 개발하다가 되게 많이 겪은 실수예요, 저희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종료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앱을 끈다든지. 앱을 끌 때가 제일 많죠. 앱을 끌 때가 제일 많고 뭐 일시정지 이런 걸 하는 뭐 그런 복잡한 잘 된 앱들도 있지만은 이제 끌 때 뭐 저렇게 디스포저블이라는 거는 꼭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안 하셔도 많이 봤을 거예요. 비동기 프로그램은 상관없는 거니까. 뭐 리소스 같은 거 정리해야 될 때 스트림이나 파일 이런 거에 디스포저블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저 수험을 디스포저블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유징 해가지고 딱 괄호로 이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저게. 왜 안 되냐면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디스포즈는 인터페이스에 명시되기로는 보이드를 그냥 리턴하는 단순한 함수고 보이드를 리턴하는 말이 좀 이상하네. 네,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단순한 함수인데 저기서 await를 하게 되면은 async 키워드도 안 붙었고 태스크를 리턴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래서 요거를 아무 일도 없게 해보겠다고 그 ID 같은 거에서 점 치면은 이제 막 안에 달린 메소드를 쭉 나오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나 라이더 같은 데서. 저희도 이제 점 쳐가지고 이제 읽어봤죠. 꼭 문서 처음부터 안 읽어보고 그러시는 개발자들이 계신데 저도 약간 그런 과예요. 네, 점 읽어보고 점 눌러서 웨이트를 이제 쫙 우리가 웨이트 뭐 이런 거 있어요. 기다릴 것 같아서. 그리고 심지어 얘는 딱 리턴이 깔끔하게 보이드예요. 그러면 이걸 쓰면은 기다리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면 컴파일 잘 돼요. 에러 없고 컴파일 잘 되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여기서 막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웬만하면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거의 일반적으로 코딩하는 거의 99% 정도는 async 메서드를 웨이트할 일이 없어요. 웨이트할 일이 없다는 게 웨이트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웨이트를 하면 안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거는 최근에 남정현 님이 그 페이스북 .NET 개발자 그룹인가? 그쪽에 올려주신 그 발표가 하나 있는데 그거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걸 다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은 웬만하면 웨이트 쓰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 메인까지 이렇게 다 에이싱크로 타고 올라오면 어떡하냐? C# 8.0부터 그랬는지 7.2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메인도 에이싱크 돼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올리시고요. 네. 그래서 근데 디스포즈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디스포즈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뭐 다 올리라 그러는데 디스포즈는 어떻게 하나 해서 찾아봤더니 async 디스포저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단넷 코어 3.0부터는 저거를 이제 await using 하듯이 쓸 수도 있대요. 그래서 뭐 되게 신기하고 좋은 기능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유니티에서 쓸 수 있는 단넷 라이브러리를 만들다 보니까 저거를 바로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저희는 적용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디스포저블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게임 코드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조금 기다리게 하는 코드를 따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예, 이런 타협을 해야 될 때가 간혹 생기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웨이트를 쓰지 맙시다. 웨이트하고 유사품 중에 점 리절트도 있어요. 점 리절트는 이제 get awaiter, get result로도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요. 저것도 이제 get result에서 블락킹 걸려요. 예, get result에서 블락킹이 걸려서 사실 저걸 하지 말라는 되게 긴 이유의 원래 원인은 뭐냐면은 저 단넷 그 코어 CLI는 아마 안 그럴 텐데 그 GUI 앱에서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런 걸 설명하는 분들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제 GUI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잡고 들어간 상태로 웨이트를 하면 되드락이 걸려가지고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블락킹 콜을 부르면 안 된다고 좀 비슷한 뉘앙스예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제가 커뮤니티 쪽에 좀 포스팅을 하거나 뭐 기회가 되면 또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트워크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netMQ를 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netMQ를 쓰는데 이제 뭐 잘 돌아갈 거냐? netMQ가 보기에는 일단 .NET 프레임워크하고 .NET 코어 전부 지원한대요. 그리고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C# .NET 런타임은 아직까지 모노예요. 뭐 이게 .NET 코어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NET 코어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현재 2019, 2020에 아직 그 정식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2019.3인가까지는 예, 모노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모노가 그 뭔가 우리가 뭐 초콜릿이나 뭐 브류나 이런 걸로 까는 모노랑 또 달라요. 유니티에서 튜닝한 뭐 특수한 모노를 써가지고 이게 잘 돌아갈까는 한번 돌려는 봐야겠다 해서 봤더니 일단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봤는데 뭔가 저런 비관적인 글이 2016년부터 있는데 저 이슈가 심지어 닫히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닫혔나 모르겠네요. 이거 적었을 때까지는 안 닫혔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이슈에 있던 사람들은 뭐 거의 실패했대요. 실패했는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기는 해요. 뭐 생각난 김에 오늘 저 이슈 아직 안 닫혀 있으면 제가 코멘트 달아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net이래. netMQ에서 비동기 소켓이 필요할 때는 .NET 소켓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async IO라는 다른 패키지를 써요. 저 솜도론이라는 사람, 솜도론이라고 있는 게 맞는지 계속 저희끼리는 솜도론 하는데 회사에서 저분이 이제 만든 다른 비동기 뭔가 래퍼 같은 건데 이게 문제가 윈도우면은 무조건 IOCP를 쓸 수 있다고 가정하고 뭐 윈도우가 아니면은 .NET 컴플리션 포트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를 윈도우에서 돌릴 때는 IOCP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류의 되게 초기에 밟은 버그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그 모노일 때는 포스.NET이라고 API가 실제로 있어요. 네, 포스.NET이라고 API가 있는데 이 포스.NET에 포스를 해주면은 뭐 내가 윈도우에서 돌리고 있어도 IOCP를 포기하고 그 .NET 컴플리션 포트를 쓰기 때문에 뭐 netMQ가 돌아가고요. 뭐 혹시라도 게임 개발 뭐 보고 계신 분 중에 게임 개발하는데 netMQ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그 서두에 netMQ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API가 거의 다 동기 메소드예요. 에이싱크 메소드가 거의 없어요. 최근 저 버전, 저희가 일을 시작하기 전 버전에. 그래서 이게 밖에를 아무리 저희가 신나서 뭐 스탑, 에이싱크 이런 걸 만들어도 소켓이 블락킹이 되기 때문에 뭐 안에서 그런 태스크를 제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블락킹이 저런 데서 걸린다 그거죠. 샌드 메시지를 제가 에이싱크로 만들어도. 그래서 엄청나게 코드가 기네요. 솔직히 지금 모니터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눈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 모니터 잠깐 볼게요. 네. 그래서 요게 그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돌아가서 만들어야 돼요. 네. 일부러 뭐 딜레이를 줘가면서 샌드 해보면서. 근데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제로MQ하고 netMQ의 소켓 객체, 여기서 말하는 소켓은 그 .NET 소켓이 아니라 제로MQ, netMQ에 보면 소켓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걔들은 스레드에 걸쳐서 쓰는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뭐 그러면은 뭐 명시적으로 에러가 나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쓰지 말라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패턴들이 있는 게 다 저런 이유인데, 그래서 아까 예제처럼 이렇게 중간에 제가 임의로 딜레이를 주고 이러다가 스레드가 갈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꼼짝없이 그 버그가 생겨요. 네. 뭐 컴파일할 때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고 버그가 생겨요. 네. 뭐 메시지가 안 온다든지 잘려서 온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이 도론 솜테크란 분이 이제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추가를 해 주셨고 뭐 이렇게 쓰면 된대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거 그래서 netMQ 문서 보면은 에이싱크 어웨이트 있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뭐 여기 아이디어는 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PR들이 있고 뭐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빠진 게 있어요. 요 API들을 보면은 이게 그 취소 토큰을 받지를 않아요. 네. 취소 토큰을 안 받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에이싱크 메서드를 불렀을 때 이게 언제 끝날지는 전적으로 메서드 안에서 달린 거거든요. 근데 .NET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신 분은 알겠지만 웬만한 거는 다 캔슬레이션 토큰을 받아요. 네. 웬만한 건 받고 그렇게 받게끔 장애를 하는데
이 솜돌아서 뭐가 바빴는지 그걸 깜빡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임아웃 이런 것도 구현을 못해요. 뭐 몇 초 있다가 끊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되게 좋아하던 기능이 멀티파트 메시지 기능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돌려보는 게 단위 테스트 깨지고 있더라고요. 오픈소스라 돌려볼 수 있거든요. 코드 빌드에서. 근데 뭐 이제 사실 앞에 내용은 다 건너뛰었는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좀 건너뛰었는데 요거는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죠. 네, 깃허브나 뭐 이런 것도 많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게 퀄리티가 떨어진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보장을 안 해준다, 그래서 웬만하면 중요한 일은 상용 코드를 써라. 예, 맞아요. 네, 저도 ID나 이런 거 돈 주고 쓰는 건 이해할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맥스를 좋아하지만 네, 이해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뭔가 상용 코드 vs 오픈소스라고 놓고 비교할 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내가 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랑 비교를 하는 게 타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짜는 거랑 같이 구현하는 거랑 누가 더 안전하냐 하면 같이 구현하는 게 더 좋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리고 입장 바꿔서 그 솜돌은 캔슬레이션 토큰 깜빡하신 솜돌 아저씨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그럼 한번 이 김에 네뎀큐 프로젝트 내가 그 받아서 쓰기만 했는데 PR 한번 보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직접 고치는 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복잡한 일을 했는데 요거는 머지가 잘 됐어요.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코멘트를 하나도 안 남기시고 그냥 머지만 눌러주셨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네. 다행히 저희도 요 캔슬레이션 API가 들어가서 저희 쓰고 있는 거에서도 끌 때 안 멈추고 잘 꺼진다든지 그런 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하면서 좀 알게 된 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을 몇 개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Async EX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테판 클레리라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 스테판 클레리라는 분, 이분이 그 닷넷 쪽 그 비동기 그 뭔가 프로그래밍 관련한 블로그나 뭐 책도 한 권 쓰신 것 같던데. 하여간에 뭐 그런 거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최근에도 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분이 뭔가 닷넷에서 예전에 제공했던 기능이나 API들이 동기 버전이 되게 많은데, 이게 비동기로 쉽게 짤 수 있는데 안 돼 있는 게 많아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익스텐션으로 빼놓은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락 같은 거, 락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문법이잖아요. 뭐 신텍스 슈가긴 하지만 락 같은 걸 이제 비동기로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어웨이트 하고 싶은데 난 그거 하는 동안이라든지, 뭐 블락킹 콜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블락킹 대신에 어웨이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이제 이벤트를 웨이트하고 있는 거를 어웨이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래퍼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계시고,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분 라이브러리에서는 최소한 뭐 이상한 버그 같은 건 아직 못 밟은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뭐 컨텍스트나 아까 잠깐 뭐 우영부영 넘어간 컨텍스트나 이런 거 다룰 때 좀 쓰기 좋은 유틸리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에이싱크 락은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뭐 에이싱크 컬렉션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네, 근데 윈폼 GUI에서 막 백그라운드 워커 스레드로 했는데 태스커 싱크 어웨이트로 바꿔서 쓰면 되려나요? 제가 윈폼 GUI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보통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닷넷에서 최근에 이제 HTTP 클라이언트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에이싱크 버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그런 동기화 문맥 같은 것 때문에 그 configure await false 같은 거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걸 안 넣으면 바로 데드락 걸리던가 그래요. 네. 그래서 주로 GUI로 비동기 async await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강조하시는 거는 configure await false 해라. 뭐 그게 그 false라는 그 인자가 캡처 컨텍스트인데 이것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웬만하면은 보통의 경우는 false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지휘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거를 챙기는 편이더라고요. 네, 다시 돌아가면은 에이싱크 컬렉션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에이싱크 오토 리셋 이벤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오토 리셋 이벤트의 에이싱크 버전. 에이싱크 보통은 다 그렇고요. 이제 에이싱크 이너러블이라는 것도 저희가 썼었어요. 이게 이제 C# 8.0에 추가된 에이싱크 스트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이전 버전에서 써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여기에 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했을 때까지는 저희가 이걸 써야만 유니티에서 그 에이싱크 스트림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래 그 BCL 그 에이싱크 인터페이스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인터페이스 정인데 이제 요 패키지 자체가 뭘 특별하게 대단한 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거 열어보면 그냥 IE 에이싱크 이너러블 인터페이스 하나 있는 게 다인데 중요한 거는 이미 컴파일을 할 때 저게 있으면은 저게 이제 런타임에 저희는 유니티니까 유니티 환경에 저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컴파일은 뭐 앞에서 에이싱크 스트림을 쓰건 뭘 쓰건 똑같이 돌아요. 네. 그래서 뭐 요게 대체 뭐 그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거냐. C38에 에이싱크 스트림 말고 다른 기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냐는 여기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는데 타입 3가 하나인가밖에 없어요. 저 페이지 보면은 타입 3는 런타임 지원해줘야 돼서 못하는 거고 타입 2가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 이렇게 BCL 에이싱크 인터페이스처럼. 그리고 아마 알기로는 저 BCL 에이싱크 인터페이스에 IE 에이싱크 디스포저블도 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어웨이트 유징 쪽이 런타임에서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저희는 아직 안 해봤어요. 해보고 결과 알려드릴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딱 30분 좀 지났는데 회사 소개 아까 드린 것처럼 저희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뭐 회사 일 같은 거 다 여기 남고 이게 뭐 혹시라도 나중에 이직하실 때 되게 좋아요. 저 전 회사에서는 다 저장소가 비공개 저장소라 가지고 이직할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 거기 쫓겨나고 나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서 그런 거 없고요. 그렇다고 뭐 이직을 장려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여도 많이 받아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열려 있으면은 뭐 버그 같은 거나 뭐 하다못해 오탈자 사소한 것도 많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나는 뭐 이직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떠든 프로젝트 좀 뭐 어떻게 나가는지 좀 자세히 보고 싶다. 지금 너무 휙휙 넘어갔으니까 보고 싶다 싶으신 분은 요 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GitHub 저희 저장소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GitHub 저장소에 있으니까 뭐 리듬이나 컨트리뷰션이나 뭐 돌려보는 데 필요한 문서들이 영어지만은 뭐 되게 중학생 수준의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주저리주저 설명하다 보니까 1분 40초 오버했네요. 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